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장주입니다. 네. 영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입니다. 오늘은 어제가 26일이었고 26일 오늘 27일입니다. 오늘은 그 이념들이 상위에서 4월 27일입니다. 청래야 광주 오면 확 조사 뿐다. 조사 뿐다고. 학포랑을 지어 조사 뿐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래도 그 워낙 이념들이 담양 금성산성에 모여서 혁명의 뜻을 높이 지켜주고 외국과 맞서 싸웠습니다. 복불복 머지않아 광복이 온다. 녹천 고광순 의병장 임진남의 재봉 고경문 선생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녹천 고광순 선생 의병장이 당시 3대 천재 중의 하나인 대천 황현의 손을 붙잡고 경문을 써달라 요청했지만 대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왜 애꿎은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야 됩니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자들은 관리들인데 그 관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왜 죄없는 애꿎은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경문을 써주지 않습니다. 복불복의 녹천 고광순 의병장은 왜군에 밀려 지리산 피하고를 영국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대천이 녹천의 묘를 쌓으면서 차라리 그때 내가 경문이라도 써줄 것을 하면서 회의합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입니다. 장명시 한 소를 남기고 우리 천사도 박갑에 이것이 오고 있어. 헌원정시 임진난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시원한데 잘 자리 잡아. 조선의 귀족들 비켜주세요. 택시 조선의 귀족들이었던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통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로마노를 집권했던 귀족들의 사회적 책무, 천사도 성질 나는 것이야. 성질 나. 귀족 사회적 책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었다면 조선의 사회적 책무는 제가 돌 보고 있어요. 백성들의 사회적 책무, 내가 없으면 큰일 나. 오블리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호남의 의병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의병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각오로 민주당의 경선패, 민주당의 부정 경선을 질타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힘이 센 놈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사람들이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야 권력자들이 시민들의 눈치를 본 우린 즐긴 것이야. 선거 때만 되면 주인님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시민들이 머슴이 되는 이 약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980년 5월 이 땅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목숨 걸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것 아닙니까? 이제 머지않아 5월이 옵니다. 5월이면 5.18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현대사 세계 민주주의의 규범입니다. 그 잠심 하나로 지금까지 왔지만 민주당은 아쉬울 때만 광주시민하고 아쉬울 때만 광주를 찾아와서 흡수하지만 권력을 잡은 뒤에는 외면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 당내 경선에서 발생된 부정경선 광주 시민을
무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전남도민을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행태를 할 수가 없어. 무시하지 마. 무엇이 어떤 큰 죄를 지었게 무엇이 두렵길래 정청래 대표는 광주와 전남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당신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당신 두 귀로 들어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말씀하세요. 잘못되면 바로잡으면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인정을 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2002년 종로 민주당에 입당 후 대통령 후보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 네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유세본부장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민주당의 당력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민주당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는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천국을 종횡무진 누볐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진정성이 정청래만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청래는 어느 사이에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오로지 당대표 연임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청래의 당대표가 국민의 행복 주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연임이 이 나라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다 누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 당대표 연임이 국민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청래 씨가 언제부터 당대표였습니까? 컷오프 당했을 때도 있었고 숱한 정치 영장 중에서도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좋다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민주당을 혁신시키고 개혁시켜봐라. 그래서 줬더니 개혁과 혁신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광주 8명 국회의원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대신 국회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지 정청래 똘마니가 되라고 국회의원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광주의 자존심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직언하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인정한 부정경선 바로잡자. 물리적 시간 충분합니다. 인정했으니 재경선 실시하면 됩니다. 진상규명 과정에 관계자들이 있으면 입후보 자격 박탈로 새롭게 재경선하면 됩니다.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통성이 없는데 어떻게 광주시민 전남도민들께 협조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전두환이 정통성 없는 정권을 잡아서 만든 당의 이름이 뭡니까? 민주정의당이지 않습니까? 민주정의당에 민주가 있었나요? 없어. 민주정의당에 정의가 있었습니까?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이 무슨 힘이 있어 시정과 도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영혼처럼 민심이 두 개로 확 갈라져버린 작금의 광주 전남 통합이 아닌 분열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병행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에 힘입어 광주와 전남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최초로 통합시가 출범하는
경선 부정이란 경선 부정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됐으면 비웃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그런데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주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전남 도민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정청래 대표 답변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투쟁 과정에 당신의 꿈이라고 하는 당대표 연임은 물 건너갈 것이다. 경관 이미 오늘 아침에 민주당 사당화 저지 전북도민대책위원회와 합의를 했어. 우리는 노령산맥 이남 장성에서 광주로 넘어오는 갈제 이남에 정청래가 단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도록 할 테니 당신들은 충남 저지선을 방어하라. 서로 합의해서 정청래 광주 전남북 얼씬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수십 년 동안 하염없이 끊임없이 지지해줬는데 도는 못할 망정 배신을 하다니. 배신을 하고 있어. 정청래의 반민주적 행태 결코 자시할 수 없어. 좌시할 수 없어. 자기 측근 시장 도시사 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자격이 없어. 대표작이 없어. 즉각 사퇴하기를 사퇴해. 빨리 사퇴해. 그렇지 않으면 더 혹독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한 경고해. 노무현 대통령 5월이 되면 여러분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워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가 안 된다는 동서화합을 위해 동서분열을 대한민국 개혁을 위해서 꿈꿨던 대통령. 홀로 외롭게 투쟁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선택해줘서 역사의 호명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이 없어. 청래는 화를 돋구게 하는 정치가 화만 어떻게 나는 것이요. 청래를 보고 있으면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완전 성질나 광주 성질나. 전남북은 민주당 아니면 찍지 않을 것이다. 이 오만한 생각 이제 사람 보고 찍어야 돼. 통용될 수 민주당 있을까요? 범죄자 그런 자들 뽑으면 안 돼. 미연방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가 말했습니다. 권력은 싸우지 않고서는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주 부패했어. 전남북 부패. 민주당 일당 독재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썩어버렸어. 썩어버렸어. 선거는 좋은 이야기 하나 하지 않으면 선거가 진행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안 돼, 이런 진행이 금권 공화국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런 것이요? 청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돈은 묻고 입은 풀자. 그래서 돈 안 쓰는 선거. 그러지. 입으로 해야지. 유세차에 예전에는 오고 가는 연사원증이라는 그런 것을 거를 지참을 뭐 해야만 하면 안 되지. 유세할 수 청래. 있었지만 그 뒤로는 국민 누구나 이원택이 밥값 유세장에서 먹은 거, 계산한 자기 거, 이야기를 할 왜 수 그거, 있도록 응? 했습니다. 조사 안 하고 그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세상은 앞으로 조사하면 가는 되겠어? 정청래와 민주당만 뒤로 세명이고, 가면 응?
누군 왜 공천하고 꿀먹은 그래?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꿀 먹었어? 그 수많은 국회의원 왜 정청래에게 말하지 못하네? 왜 말하지 못하는 것이야? 성질나. 당대표 선거 대양마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있고 우리 전남이나 꼭 광주가 키운 송영길 전 대표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경기도지사에 비록 낙선했지만 한준호도 있고 맞아. 한준호 전북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대한민국의 인재는 모두 전라도 출신입니다. 맞아. 왜 꿀먹은 덩어리가 돼? 정청래에게 말 한마디보다 그러면 안 돼. 뭐가 무서워서? 무서워 떨지 말어. 이대로의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자시할 수 없어. 전라북도 이원택 똑같이 적용하면 제명당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를 제명해야지. 제명시켜놓고 어? 왜 이원택은 후보로 만듭니까? 맞아. 이유가 바깥이 단 뭐 하나뿐 달라? 정청래 측근이기 때문입니다. 어허. 이를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안 돼. 공당인 민주당이 사당화가 돼서 정청래의 말 한마디에 어허. 좌충우돌하고 청래당이요, 청래당. 이연령 비연령으로 당규가 적용된 성질나네, 성질나. 그 누가 믿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신불립이라고 백성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설 수가 없다. 믿음을 줘야지. 모든 역사가 믿음은 백성으로부터 당원들도 불신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망했어. 나쁜 망해야 맞습니다. 정치인이 당대표 돌아가신 김원웅 광복회장 해야 돼. 당장. 박근혜 정권 때 어머, 이렇게 어쩌고. 말씀하셨어. 겁나 피곤한데 오늘 떠나왔네. 친일 황군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망해야 한다. 망해야 돼, 망해야 돼. 뜯어 고쳐야지 그런 걸 말이야. 응? 그것이 역사 정의라고 말씀하셨어. 맞습니다. 부정을 저질러도 전행을 일삼아도 아무 말도 안 누구 하고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게 썩은 거지. 응? 김원웅 회장의 말씀을 불쾌한 빌리면 거지. 이런 정당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망해야 그것이 역사 정의인 돼. 것이다. 뜯어 고쳐야 돼. 민주당이 망하지 않도록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질 나는 것이요. 우리가 2년 전 피 흘려가지고 12월 우리 3일 만든 우리 피땀 흘려 만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닙니까? 기대해. 우리가 지켜야 돼.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석은 윤석열이 한밤중에 한밤중에 10시가 넘은 시간에 비상계엄을 했잖아. 불법 계엄령 계엄을 선포를 했잖아. 어떤 분이 그러시다군요. 술 먹다가 안주를 안 준다고 화나서 비상계엄령 선포했다. 아주 참 그때 처먹었어. 어이없는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회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형길이야, 성형길. 정치검찰 탄압을 물리치고 불사제거가 되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송영길이 국회로 가장 먼저 달려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송영길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부채가 하나 있습니다. 1980년 5월 친구 전영진의 죽음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분연히 걸쳐 일어나 산화한 친구 전영진 열사. 송영길이 말했어. 나는 60이 넘게 살았다. 내 친구 전영진은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무엇이 두렵겠는가? 전영진의 뜻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달려간 어르신은 힘든 것이야. 서 있는 것이. 그것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야. 노벨문학상 수상을 한 한강 작가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돕 과거가 현재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18 12.3 대련을 진압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어. 전북 도지사 파행 경선 바로 잡으십시오.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청으로 댕기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민영배 후보가 김영록 후보에게 불과 0.89% 앞섰습니다. 득표수로 290표 정도 됩니다. 그런데 ARS 먹통 사태로 증발되버린 날아가 버린 표가 무려 2,308표나 됩니다. 그 2,308표면 290표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2,308표면 7.9배입니다. 7.9배. 왜 이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겁니까? 왜 함구하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잡아요. 잡아야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제정 정신은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선거를 무효한 맞습니다.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선거 규정 그대로 적용하면 무효화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면 될 일이지. 다시 해. 누군가 헌법 소원을 할 것이고 누군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광주 전남 시도민 350만 명 모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의 성지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께 명예를 훼손시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손해를 배상해야죠. 맞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정상화시켜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만 정청래는 사퇴시켜야 하고 맞습니다. 응당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청산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한 번은 맞습니다. 비극으로 또 한 번은 코미디. 이명박을 청산하지 못했더니 그 결과가 박근혜와 윤석열로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반추하는 거울입니다. 가까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민주당은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우리는 이명박의 배부른 돼지의 길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배부른 돼지의 길은 이명박 혼자만 배부르고 나머지 국민들은 굶주리며 허덕이는 결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박근혜 어땠습니까? 박근혜 탄핵으로 이 나라 역사가 얼마만큼 정지되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의 패착으로 이 나라 역사와 경제가 얼마만큼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역사는 앞으로 가고 경제는 날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가는데 왜 민주당만 뒤로 갑니까? 맞습니다. 왜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정청래를 사퇴시켜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힘이 있는 놈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사람들이 이긴다. 우린 이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 어느 권력이 국민을 이긴 정부와 나라와 권력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광주에서만큼은 시민이 이겨야 하고 주권자가 이겨야 하고 국민이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마저 시민이 권력에 패하고 권력이 주권자 위에 있고 권력이 국민 주권을 유린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5월이 옵니다. 46년 전 이 땅에서 이 광주에서 금남로에서 충정로에서 상무대로에서 오진대로에서 피 흘리며 목숨 걸고 맞서 싸운 우리 선배들을 기억합시다. 네. 그리고 그 선배들의 결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당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말살시키려는 정청래에게 5월 18일 광주를 올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5월 17일 전야제 오면 대박살이 할 겁니다. 대박살 내는 것이요. 분노하는 광주 민심이 날라차기로 정청래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돌려버려. 5월 17일 정청래 규탄 대첩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 기대됩니다. 정청래 씨 이 방송 보고 있거나 보고를 받을 텐데 그때 역사적 자웅을 한번 겨뤄봅시다. 당신이 이기는지 끝난 것이요. 청래는. 시민이 이기는 한 다음에 점도 안 되는 4년짜리 비정규직들 당 대표는 그나마 2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당신들이 이기는지 다음이 시민 권력이 이기는지 쌈박질을 해보려고. 5월 17일 이대로 강행하면 5월 17일 어떤 날인 5월 18일이 오기만 해봐. 광주 오기만 해봐. 제46주년 오샤프라 5.18 기념일인지 정청래 정치적 사망일인지 그때 한번 두고 봅시다. 두고 봐. 노래 한 곡 듣고 또 우리 여러분의 번 광주시민 장재환 선생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완전 성질나, 완전 성질나. 청래 때문에 이 호남이 어떻게 된 것이오? 완전 쑥대밭이 됐어, 쑥대밭이. 왜 그래? 우리 천사도 화가 난 것이오. 천사도 화가 나가지고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 저 80 어르신이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상황을 왜 만드는 것이오? 청래는 뭐요?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마이크 채워드려야죠. 떠드세요. 네, 완전 성질나, 성질나. 완전. 왜 호남이 뭐 청래 원수 줬어? 어? 왜 광주를 호남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이요? 청래가 무슨 전 세계 원수를 준 거요? 완전 나빠. 이런 나쁜 짓을 충청도에서 하란 말이요. 왜 호남을 이렇게 달달 볶고 괴롭히는 것이요? 아주 나빠. 성질나. 저 노무현 대통령도 화가 났잖아. 화가 났어. 정당한 정치를 해야지 말이요.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지으면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맞습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때가 맞지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이기고 권력을 저항해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뿌리가 높이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옳은 짓을 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눈 감고 손을 감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야유마 모란돌이 좀 만든다 계란으로 말이십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쉬는 대로 흠집하게 살아갑니다.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임했던 그들의 다운 역시 야유마 계란으로 말이십니다. 고만두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게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하고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겁나게 뿌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천사 춤춰 청래처럼 춤을 추지 말고 청래가 아주 나이트클럽을 아주 좋아했는가 봐. 어찌 그래 춤 솜씨가 애섭지 않아. 청래 나이트클럽 뭐 운동 학생 운동 많이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에서 운동한 거 아니야? 춤 솜씨가 애섭지 않아. 청래 아가씨들 아줌마들 많이 호르고 댕겼다 그런 거 아니야? 춤 솜씨가 애섭지 않아. 카바레 많이 다니는가 봐. 발바닥 좀 비비던데 허리 좀 돌아가고 있어. 청래 우리 천사도 그런 경망스러운 춤을 추지 않아. 점잖게 있지.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온 세계가 전쟁으로 온갖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춤추고 술 처먹고 밥 처먹고 짜장 짬뽕 우동 뭔 짓거리야. 청내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했는데 지 혼자 다 처먹는 그런 속창을 없는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 어머니도 주고 그래야지. 어머니가 아무리 짜장면 싫다고 하더라도 좀 남겨주고 그래야지. 니 혼자 다 처먹어? 짜장면도 다 부럽더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짜장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얼마나 많이 부른 거예요. 팅팅 불어 터진 거 그런 걸 비비고 있어? 얼마나 연출을 하려고 다음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택도 없다. 그런 추잡 던저런 짓거리를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뭔 짓거리를 하는 것이야. 나쁜 청내 못된 청내 당장 끌어내시고요.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요. 저 80 대신 어르신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어제 저 마산에 여행을 하고 오늘 못 나오실 그런 몸인데도 지금 노모를 끌고 나오신 것이요. 지금 저기 힘들어가지고 앉아 계신데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돼. 청내 때문에 화가 난 것이오. 호남 광주 시민들 화가 났어. 그리고 어저께 전주에서 안호영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면 삭발을 겁나게 하셨더만. 내가 어제 본 분도 한 7분 8분이요 삭발하신 분들 그분들 와가지고 정말 그 분한 마음을 내술었는데 청내 삭발한 사람이 없다고? 뭐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장주환입니다. 어저께 큰 집회가 있었어요. 저기 전주에서도 오시고 저기 영광에서도 오셔가지고 저기 5.18 민주공원에서 큰 집회를 해가지고 오늘 저는 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아주 뭐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0 대신 어르신도 이 호남의 분이신데 아주 어제 저 마산을 갔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도
지금 나오셔가지고 이 집회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청내 오늘은 많이 못 나오시죠. 월요일이잖아요. 많이 못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어제 그 전주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전주에서 오셔가지고 그 삭발하신 분들 내가 7명 8명 봤어. 그때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 뭐 그렇게 단식하실 때 얼마나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단식하셨는데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 그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집회하실 때 그때 삭발하시더만 청내 삭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청내는 뭐 신봉사요? 왜 앞이 안 보이는 거요? 그 삭발하고 분하고 억울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청내는 눈 감고 뭐 귀 닫고 사는 거요? 왜 그래? 맨날 짜장면, 우동, 짬뽕 그런 거 처먹 굴다고 미었다고 뭔 짓거리 하는 것이요? 조선팔도가 뭐 유럽 댕기는 그런 것이야? 당대표가 그런 당비 뭐 우리 없는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런 당비를 내고 있는데 그런 당비를 흥청망청 허랑방탕하니 뭐 그렇게 써버리면 돼? 아깝지 않아? 정말 분하고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런 자가 되어가지고 당비를 아깝게 생각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이런 민주당이 되었는지 분하고 성질납니다. 어제 그분들 오셨는데 전주에서 오셨는데 정말 얼마나 분한지 그 만장기를 가져오셨어. 그리고 삐끗도 민주주의 이 땅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거요. 민주당이 죽었다 이거요. 썩리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정청래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다 이거요. 망했다. 왜 정청래는 뭐 호남하고 뭐 전생에 원수지간이야? 왜 그래? 왜 호남이 와가지고 이렇게 당당히 먹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야? 그 어디야? 그 신안에 박우량이 그런 범죄자를 공천하고 또 장성에 아니 장성이란다. 저 영광에 장세일이 저기 딸이 그렇게 뇌물 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런 자를 공천하고 또 어디야? 전라북도 이원택이 똑같은 밥값을 지불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명하고 어떤 사람은 공천을 해? 청내와 똑칠하다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 안 돼. 말이 왜 지가 뭐 법관이야? 지 맘대로 해불고 그리고 지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충청도에서 하란 말이야. 하순에서 한 명이 17표를 하고 또 장성에 권리당은 명부가 제출되었는데 왜 그런 거 조사 안 해? 왜 그런 거 조사 안 하냐고. 그냥 민주당 경선만 공천만 받으면 다 당선되는 그런 거야.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찍어야 돼요. 이 장세일이 박우량이 이원택이 이 자들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이 자들이 뽑으면은 죽었던 자를 살렸다고 정청래에게 아주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충성을 할 겁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이런 자들 절대 보면 안 되고 민주당도 사람 뽑아야 합니다. 사람 범죄자 같은 그런 자들 보면 안 되고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 뽑아야 돼. 호남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못된 짓을 뒤에서 배우 조종하고 있던 자 중에 새로운 자가 있어요. 장인재라고. 여러분이 설거지 담당이래요. 설거지 담당.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것을 더럽게 하는 설거지 담당이래. 이 장인재 뻗던 놈의 자식이. 이런 자 뜻대로 우리 호남이 공천하면 안 되고 또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시스템 오류라는 이런 거 생겼어요. 그래갖고 민영배가 290표 당선이 됐대요. 근데 무효표 된 게 2308표나 되었대요. 전남에서 투표하신 분들은 2308표가 무효표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은 그 2308표가 되는 그 표들이 모두 김영록에게 갔다면은 이거는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록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김영록과 민영배가 서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깨끗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후보들 지들끼리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내가 이번에 하고 다음에 네가 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투표를 해? 왜 선거를 해? 공명정대하게 하라고 당원들, 여권들, 주민들 그런 표와 하나가 모여가지고 선출되는 게 선거 아닙니까? 그런 선거를 왜 그렇게 불투명하게 어둡게 껌껌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깜이 선거 아닙니까? 깜깜이 선거. 만약에 이번에 그 투표 결과를 발표를 안 한대요. 투표 결과를 발표 안 한대. 우리는 뭐 2308표가 오류가 났다가니까 그렇게 믿는데, 예를 들어서 23,000표가 오류가 났다 그렇게 해도 2308표만 오류가 났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그렇게 했대게. 근데 왜 그 결과를 발표를 안 하느냐 이거요. 하다못해 시험을 봐도 몇 명이 시험 받고 등수는 어떻게 되고 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걸 다 발표를 하잖아. 그래야 이 수험생이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수긍을. 이런 깜깜이 선거를 어떻게 믿으라고. 아니 정청래 지도부 당신네들 같으면 이런 선거를 믿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영배하고 김영록이하고 둘이 선거를 했는데 장재환이가 당선이 없어. 장재환이가 1등이요. 그러면은 그리고 결과는 발표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당선이 된 거야. 내가 시장이 된 거야. 그래도 니들을 믿으라 할 것이야. 믿을 수가 없잖아. 그 결과를 왜 나는 시장 공부 등록도 안 했는데 그런 거를 발표를 안 하면은 그게 말이 돼? 이런 못된 짓을 당장 못 해야 돼. 북한이 그러잖아. 북한이 누가 뭐 당위원이 됐다 어쨌다 이렇게 발표를 해. 발표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누가 물어볼 수가 없어. 무섭거든. 그런 거 물어보면 바로 죽여. 그런 게 공산주의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여가 민주주의야. 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냐고.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아니 민영배가 당선됐다. 니들은 그 결과를 알 필요가 없다. 그냥 믿어라. 그냥 인정해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걸 어떻게 믿으라 그런 것이야?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거는 뭐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해. 그 결과를 다 발표하지. 너는 몇 명, 너는 몇 명, 이걸 다 알려주잖아. 그런데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왜 이런 것이야? 이게 민주주의 맞아? 정청래 이게 맞냐고? 네가 그렇게 했다가 하면 민영배가 당선됐다가 하면 다 믿어줘야 하는 거야. 그 결과를 알려주란 말이야. 김영록이는 몇 명, 민영배는 몇 명 투표했고 이런 걸 알려주란 말이야. 그런 걸 알려주지 않고서 어떻게 믿어? 어떻게 인정해? 정청래 못한 건 나쁜 건 자기 동지라는 사람이 12일 13일 단식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먹방을 치죠. 짜장면 우동 짬뽕 그런 거 처먹고 욕지도 낚시나겠냐. 이런 못된 친구들 거 아주 나빠. 이런 저가 당대표라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 아유 잘하면 되잖아. 잘하면 인정해 주지. 근데 그런 먹방이나 찍고 호남 사람들 성질 나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당대표로 인정하란 말이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 호남 사람들 지금 힘듭니다. 이호태 그 후보님 그 전라북도 도민들은 얼마나 성질 나갔어요. 또 영광, 또 신안, 또 어디 그 화순도 그런 일이 있었더만요. 장성 거기도 있었고, 이 정말 이상하네. 이 정청래는 왜 호남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가 모르겠네. 호남에 뭐 꿀발라 났는가? 이 충청도 가란 말이야. 충청도 가가지고 텃밭을 할든가 말든가 뒤집어 엎든가 맘대로 해. 왜 호남에 와가지고 이 호남 사람들 이 성질 돋구는 이런 나쁜 짓을 하냐 이거야. 그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하는 그런 여성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20일 넘게 단식하실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국민들 다 그런 마음이셨겠지만은 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사람만 계시라 그 얘기를 뭐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때 정말 큰일 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분이 큰 인물이 정말 사고 나면 안 된다 그런 심정에 저도 이제 사람만 계시다, 사람만 계시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만 계시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전했고 또 저는 행동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살려냈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지 않습니까? 쌍절이 끌어내고 새로운 정부, 살기 좋은 정부 만들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한 말씀 또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호남을 좀 어떻게 좀 돌봐주십시오. 호남 이대로 가면은 안 됩니다. 이 엉망진창 개판인 이 공천 이 선거 시스템 이대로 계속하면은 호남 사람들 정말 성질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제 그 전주에 계신 분들이 이호태 그 의원의 억울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던데 이 광주도 정말 성질납니다. 정말 분노해가지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이번 선거 이 정청래 이 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거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거 올바로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호남 사람들 정말 분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좀 돌봐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단 1분을 하더라도 집회는 계속 할 거고요. 여튼 주변에 소음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정치 선진국들 모두 이런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여름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공동체가 건강해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아이들한테 준다고 한들 아이들이 지키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행복순이 아니고 성적으로도 행복순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서 그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처럼 복지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국고 600조가 넘는데요. 600조가 넘는 돈이 어디로 다 쓰여지는 것일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분은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한 프레스공이었어요. 그 손가락이 하나 절단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퇴임 후에도 지지율이 87%였는데요. 그때 모든 언론이 그 룰라 대통령을 칭송을 했어요. 근데 그 룰라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과 영광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한 손가락 하나가 없는 노동자를 선택해준 브라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두 분이나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기지 못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들은 국민소득 1인당 10,000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40,000불이나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혈세를 모아서 국가 재정 운용을 하는데 그 재정 운용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게 뭡니까? 부도난 성남을 정상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지고 그 부도를 정상화시킨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정상화시킨 거예요. 성남 시정의 시스템, 재정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건전화시켜서 그렇게 한 거죠. 제 친구도 성남에 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직위에 가든 간에 다 찬성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 그런 걸 느껴본 거죠. 효능감을. 아, 정치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효능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8명의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현수막 보면 예산을 받아왔다. 이런 거 많이 내거는데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국가가 이만큼 부자가 됐으면 국민이 그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에요. 국가의 의무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해준 국민들에 대한 의무잖아요. 시혜가 결코 아니죠. 제가 조금 잠깐 했는데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인데 첫 번째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부자들에게 시행하는 정책은 투자고, 부자들에게 시행하는 정책은 투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정책은 비용이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골목상권보다 재벌이 먼저 국가정책을 우선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룰라 대통령은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가난한 극빈층에게 먼저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어떻게 투입하죠? 아이들을 학교 보내라고 그래요. 제가 100만원을 받아요. 월급 100만원을 받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총 출석 일수가 365일 중에 200일이다. 그럼 200일을 퇴근한 200일을 학교를 다 갔잖아요. 그러면 100% 더 줘요, 월급을. 그러니 길을 쓰고 학교를 보내줘, 부모들이. 그렇지 않아도 보내야 되는데 아파도 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 일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파서. 그러면 예를 들어 180일이면 90%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 90%, 9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 첫 번째, 장악하겠네. 어떻게 돼요? 문맹이 퇴치될 거 아니에요. 문맹이 퇴치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생산성과 품질이 올라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브라질 제품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꽁돈이 100만 원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발을 2번 하니까 4번 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까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수가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7대 그래서 룰라 대통령께서 초임 때, 대통령 초임 때 브라질이 세계 7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빅3, 빅5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럼 빅3, 빅5는 뭐예요? 정치 선진국에 있어요? 정청래 같은 자들이 있는데 정치 선진국 되겠어요? 안 되겠죠?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되죠? 기간산업. 그걸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 기초 체력이 잘 다진 거예요. 언제 잘 다졌어요? 국민의 정부 때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펀더멘탈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참여정부에서는 경제지표가 올라가야 할 것은 모두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모두 내려갔거든요. 그때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경포대라고 하죠. 나경원 같은 여성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가지고 경포대라고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조중동의 혹세무민 눈속임이었던 거예요. 참여정부 때는 모든 경제지표가 올라가야 할 것은 올라갔고 내려가야 할 것은 내려갔던 거예요. 그때요 조중동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아이들이 소풍을 가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것도 노무현 탓이라고 했어요. 이럴 정도면 심각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참여정부가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아졌는가 살펴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투자했던 국가 경제 정책이 그때 빛을 발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만들었던 게 국가 10대 성장 동력이에요. 그런데 이명박의 어처구니 없게도 노무현 노자만 들어가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2008년에 제2의 IMF가 왔었어요. 2008년에 이명박 1년 만에.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속였어요. 그때 국민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때 경제 체질을 바꿨어야 돼요. 동남아는 그때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걸 국민 모르게 통화 스와프로 눈속임 했던 거죠. 여하튼 좀 말이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중요한 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왜 중요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국고 600조가 예를 들어 600조잖아요. 600조를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 이거는 경제인이 정하지 못해요. 문화인이 정하지 못해요. 체육인도 정하지 못합니다. 그 결정권이 오로지 국회에 있어요. 정치에 있어요.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권을 일반 서민한테 우선할 것이냐, 재벌한테 우선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북유럽 3대 선진국 그들은요 태어나서부터 11에서 무덤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집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이 있습니까? 독일은 어떻게 해요? 대학교 가면 월급 주잖아요. 대학생들. 거기는 자국민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도 월급을 줘요.
왜 그렇게 했냐? 대학을 의무화 시켰어요. 의무 교육을 해가지고 다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문제냐? 교재비. 그 다음에 시골에서 올라오면 숙박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니 최소한 대학 졸업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자. 그래서 매달 얼마씩 주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일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가장 힘든 게 두 가지죠. 뭐예요? 집, 주택 구입비. 두 번째, 애들 학비예요, 애들 학비. 그거 하나라도 해방시켜주면 되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면 돼요. 대학 그냥 등록금 무상으로 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차제에 대학도 좀 정비 좀 하고, 그죠? 불필요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졸업장만 받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죠. 실력을. 그러려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좀 편하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정치. 정치인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과 같이 경선판 개판으로 만드는 이 누구죠? 정청래, 이런 사람들 이 현실 정치판에 퇴출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단호하게 심판하고 이 현실 정치판에서 대장해라! 레드카드 꺼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저희는 계속 매일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아트타야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천사도 고생한 것이요. 천사도 오늘 밥값에서 맛있는 밥 먹어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어쩌 어르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